안녕하세요, 하이든이들 닥터의자입니다. 오늘은 필러 중에서도 유독 찬반이 갈리는 시술 눈밑 필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거 하면 울퉁불퉁해진다던데, 아니면 그거 하고 효과 되게 좋은 사람도 있다던데, 필러 내린다던데, 온갖 소문과 괴담이 무성하고 해도 괜찮은 시술인지, 적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필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밑 필러 하면 다 울퉁불퉁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 이야기예요. 눈밑은 굉장히 피부가 얇고 근육층도 얇은 데다가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입자가 크거나 덩어리가 좀 단단한 그런 필러들을 과하게 넣으면 필연적으로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는 부위거든요. 하지만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그 층층마다 적합한 그 강도의 필러를 사용해서 시술을 잘하면 눈밑은 굉장히 또렷해 보이고 꺼짐을 좀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필러 자체가 죄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필러를 어떤 시술자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가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눈밑 필러를 하면 눈이 더 처지거나 좀 불룩해 보인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사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눈밑 지방이 꽤 두툼하게 나와 계신 분들한테 이 눈 밑에 약간 꺼짐을 필러로 채워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 그래도 눈 밑에 주머니가 두둑하게 나와 있는데 그 아래쪽은 더 많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심술궂은 눈밑이 부어있는 그런 약간 부풀어 보이는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 눈밑 지방제 배치로 해결해야 할 그늘을 필러로 해결하려다가 배가 산으로 간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눈밑 지방제 배치로 지방 주머니를 잘 펼친 후에 나머지 꺼짐을 지방이식이나 필러 같은 걸로 보완하는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 눈 밑에 울퉁불퉁하고 꺼진 느낌이 정말 꺼짐 때문인지, 내 주머니가 튀어나와서 그것 때문에 꺼져 보이는 건지 정확한 의료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는 눈밑 필러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시술이라던데, 아니요, 눈밑 필러는 나이와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다만 젊은 분들은 늘어짐이 없으시다 보니까 채우기만 하면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노화가 진행이 되신 분들은 꺼짐과 함께 늘어짐이 보통 동반이 되고 전체적인 구조가 약해져서 주머니도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다 보니 하안검이나 눈밑 지방 재배치처럼 늘어져 있는 조직을 좀 정리해 준 다음에 필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제가 필러를 쓰는 경우는 우리 여기 눈물꼬랑인대를 기준으로 아래쪽은 광대 피부, 위쪽은 눈밑 피부인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인체 중에 가장 피부가 얇은 곳은 어디인가가 바로 이 눈밑 피부거든요. 눈 위보다 아래가 더 얇아요. 근데 광대는 사실 우리가 모공도 있는 나비존이라 보니까 여기는 진피가 굉장히 두껍고 여기는 진피가 굉장히 얇은 계단식의 단차 느낌이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재배치를 잘 한다든지 하안검으로 피부를 당긴다든지 해도 어쩔 수 없는 계단 같은 이런 피부 두께의 단차가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얕게 채워줘야 되게 좋아지거든요. 깊게 아무리 잘 채워도 위에 있는 단차는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필러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그러면 필러의 최대 단점이 뭐냐? 진짜 솔직히 말해서 눈밑 필러의 최대 단점은 저는 유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녹는 필러는 사실 흡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콧대, 턱, 이마 이런 데 뼈 위에 그리고 모양을 봉긋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탄성계수가 높은, 즉 눌렀을 때 돌아오는 정도가 좋은 단단한 필러를 쓰게 되거든요. 이런 애들은 히알루론산 간의 연결도 좀 단단해서 훨씬 더 유지가 오래돼요. 근데 눈밑 같은 경우는 피부도 얇고 움직임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부드러운 필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눈 밑의 움직임, 대사 정도에 따라서 뼈 위에 하는 볼륨 필러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유지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꺼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제가 보통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꺼짐이 심한 경우에는 깊은 층은 어느 정도 단단한 경도가 있는 필러로 볼륨을 올리고, 얕게 메워줘야 되는, 그리고 부드럽게 티가 안 나야 되는 부분은 부드러운 필러를 써서 약간 더블 레이어로 고정해주는 그런 이제 꿀팁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지기간도 짧은데 왜 굳이 필러를 쓰냐, 안 녹는 필러나 다른 걸 쓰면 안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눈밑 수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필러는 녹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절 위험도 여타 재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질문. 필러 말고 콜라겐 부스터나 자가지방은 쓰면 안 되나요?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뭐 주베르 볼륨, 스컬트라, 엘라세, 울트라콜, 콜라움, 올리디아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가지방 이식. 내 거니까 가장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필러 대신 이 두 개를 쓰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꼭 필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눈 밑은 피부가 얇다 보니까 좀 입자가 큰 콜라겐 부스터를 사용하면 잘못하면 결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미세지방 이식도 아무리 이제 입자를 곱게 해서 미세지방 이식을 한다 해도 내 조직과 엉기면서 생착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몽울이나 결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층을 넣는 거 그리고 눈 밑이 아닌 악광대를 채우는 것까지는 너무 괜찮은데 아주 얕은 부위에 많이 넣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시술을 하시고 결절이 생겨서 되게 힘들어 하시다가 제거를 하시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얕은 부분을 부드럽게 채워줄 수 있거나 아니면 추후에 내가 수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임시로 넣거나 그래서 되돌리거나 녹일 수 있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필러의 사용이 또 괜찮은 최적의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눈밑 상담하러 오신 분들께 이제 필러를 말씀드리면 저 많은 새로운 재료들을 주고 약간 식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결절로 고생하시고 그거를 제거해드리는 수술을 많이 해야 하는 입장에서 눈밑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눈밑 필러는 정말 잘만 하면 인상을 되게 한 끗 차이로 바꿔줄 수 있는 시술이에요. 여기 제 사진이 2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시면 제가 필러를 시술한 부위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제 오른쪽 눈밑. 제가 필러 시술을 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색소가 있어서 없어지진 않지만 꺼짐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올려줘서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적재적소에 잘만 쓰면 꽤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눈밑 필러나 꺼짐으로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닥터에서는 여러분의 눈밑을 응원합니다.